안녕하십니까. 더블다분들 윤주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그룹에서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 하시고 있는 얘기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정말 역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고난을 극복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작년 한국 아메이 더블다운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왔고요. 이렇게 말하는 걸 즐기거나 누군가 이제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래도 제가 그때 한국 아메에서 그래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제가 핀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좀 보답을 하고자 제가 이렇게 흔쾌히 여러분들의 그 탑리더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사실은 저 사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사업 파트너분께서, 스튜디오 하시는 파트너분께서 찍어주신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가족 사진? 아니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이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적으로 찍은 거 외에, 처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소개를 하자면, 보이시죠? 저렇게, 저기, 제가 24살에 결혼했습니다. 미쳤죠? 24살에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있는데 딸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기 애기 둘이 모자를 쓰고 있는 저 사진이 사실 제가 아메이 하기 바로 전 그 해인 것 같아요. 그 해 봄에 처음으로 제가 애들을 데리고 남편이랑 외보로 나갔던 첫 사진이에요. 애 둘을 키우니까 사실 둘이 데리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쌍둥이라 가지고 너무 작게 1.8kg를 낳았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애들이고 맨날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잘 아프지만 않게 커달라.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림만 하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랬던 제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저기 보이는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가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제가 29살 때 이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아까 나무 밑에 있던 사진이 그때가 29이었는데 제 나이가 29이고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8년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37.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이 5살. 딸 쌍둥이 5살. 그러니까 2000년 9월 달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알아보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저는 아까 보시다시피 완전 전업주부라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기에도 어설픈 전업주부. 24살에 결혼했으니까 뭘 알겠어요.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돈이라고는 벌어본 적이 없는 제가 이제 어느 날 저렇게 결혼을 해서 저 나이가 된 거죠. 저 나이가 됐더니 저때 저희 남편은 수원에서 제일 많은 회사가 삼성이죠. 삼성인데 삼성 반도체 연구원으로 저희 남편이 근무하고 있을 때 제가 아메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그런 적은 아니고 그냥 남편은 삼성을 잘 다니고 있고 월급 잘 받아오고 대기업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애기도 어리고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저희 남편이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45 넘어서는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다.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의 여자들 같으면 불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뭐야. 돈 벌어라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 애들도 유치원 가고 하니까 돈 벌 게 없을까라고 이렇게 막 알아보고 있을 때 옆집 엄마, 유치원 엄마가 하는 아메이를 제가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은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신 적 있나요 혹시? 나는 아메이 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왔다. 나는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전공을 했다. 이러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메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확 들어오죠.
듣도 보도 못한 웬 다단계?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게 내 인생에 확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옆집 엄마가 하는 아메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그분이 사업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업인 거지 그냥 다단계 하는 아줌마가 있어. 옆집 엄마가 있어. 근데 그분이 뭔가 일을 하는데 해필은 왜 굳이 그런 다단계를 할까? 아메이 같은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 옆집 엄마의 아메이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왜 생각이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한 1년 반 정도 저한테 이제 같이 유치원을 보내면서 아메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지하게 신중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안 들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엄마 아메이한데, 저 엄마 아메이한데. 그러면서 살짝 그분을 피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나는 피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할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일이고 그 사람이 아메인 일인데 굳이 내가 저 사람 불편하게 피할 것까지도 없고 저렇게 피하는 엄마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자신이 없나? 안 할 자신이 없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나갔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사실 전혀 스펙이 없고 뭘 해본 적이 없는 주부가 애 둘 키우던 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랑 무언가 일을 할 게 없을까 이런 얘기를 막 찾고 있던 와중에 사실은 제가 갑자기 암이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은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하도 안 들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아메이를 하면 월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들으면서 되게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 정말 다단계스럽다. 진짜. 야, 월천 보장, 뭐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일을 하려고 봤더니 그 월 1,000만 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만 원, 150만 원 줄 데가 없는데 혹시 저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돼서 월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라 월 1,000만 원까지도 그래도 뭔가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에 제가 매력을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 제가 그분께 아메이를 알아보게 된 하나는 뭐냐면은 그분이 괜찮은 분이었어요. 뭐가 괜찮았냐면은 예쁘고 멋있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퉁퉁한 동네 엄마였는데 그분이 한 번도 헛소리를 하지 않고 만났을 때 시댁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없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어본 적 없고 그냥 그 남의 말을 잘 들어두는 그냥 점잖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어서 제가 저 성격의 아메이를 저런 분이 잘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1년 반 동안 제품도 안 쓰고 회원가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한테 어느 날은 내가 GP가 됐어. 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GP가 됐어. 내가 플래티늄이 됐어. 우리 밥 먹는 자리에 놀러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지만.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은연중에 그분의 성장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뭔가 성장을 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아메를 설명해 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득달같이 바로 오셨겠죠. 완전 오셨겠죠. 진짜 번개처럼 날아오셨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때 한 3개월 정도를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알아보는 거 딴 거 없었어요. 그냥 남편 몰래 아무도 몰래 나 혼자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주시는 책이랑 음원을 들으면서 한 3개월 뒤에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2000년 9월 달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제가 저 나이였고 지금이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죠. 22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59세 내모로 환갑입니다. 내모로 환갑이고 그다음에 제가 드디어 50을 넘었어요. 50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 지나면 이제 만으로도 이제 50을 꺾이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됐고 저희 딸들이 27, 굉장히 철없는 27으로 지금 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보면은 이제 아들을 하나 입양했죠. 강아지. 저희 집에. 그래서 우리 딸들 덩치만큼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저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제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그냥 사업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아메이 사업을 그래도 22년 동안 이렇게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의 제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입니다. 그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하는 성장이 이제 어떤 성장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사업 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9월달 29의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고 미친 열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알죠? 뭣도 모르는 애가 덤벼들며 직장 생활 안 해봐, 사회 경험 없어, 아무것도 안 해본 어떤 애가 29이죠. 29살짜리 주부가 나왔는데 그냥 뭔지 모르고 아메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제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막 하다 보니까 3개월이 됐는데 그때 SP가 되더라고요. SP가 됐는데 미친 듯이 팔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첫 달에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3% 2000년 9월 달에 3% 20만 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달에도 제가 10월 달에 3%를 한 것 같아요. 3%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11월 달에, 11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제가 몇 프로가 되냐? 15%를 하게 됩니다. 400만 포인트. 둘째 달에. 그 얘기는 뭐죠? 다 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샀냐 하면은 사업이기 때문에 써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 생활을 1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치약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메이를 한다고 봤더니 제품을 써봐야 되는데, 아메이에 어떤 제도가 있어요? 반품, 돈으로 돌려주는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남편이 바로 조인이 되면서 저희 집의 전 재산인 500만 원 적금을 털어주더라고요, 저한테. 500만 원을 주면서 자, 이걸로 너 사업 자금해라 이렇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받고 전 제품을 다 샀어요. 샀는데 제가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가장 잘한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한테 부담감을 준 거예요. 저희 집 전 재산이라니까요. 저 진짜 몇천 안 되는 전세에 전세에 그 전세에 나머지 80%가 빚이었고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런 상태, 양갓집에 받은 것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따박따박 모아온 그 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저한테 그 준 500만 원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 가서 가방 하나 사도 끝나죠. 그 돈으로. 근데 그 돈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제품 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 제품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품이 있으니까 쓰고 하시겠지만 제 전 재산 500만 원을 투자한 사업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내내 있잖아요. 세제로 바닥을 닦고 화장품을 써보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써봤어요. 근데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좋아야 될 텐데. 좋아야 될 텐데. 그 느낌이 여러분 뭐냐면은 쓰면서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마케팅 플랜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메이를 해서 내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제품이 나쁘면, 내가 권했을 때 안 좋은 제품이면 내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래서 제가 그 제품을 쓸 때 있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좋아야 될 텐데. 양치질을 하면서 좋아야 될 텐데. 머리를 까면서 머리가 좋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달 내내 썼던 제품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한 달 딱 쓰고 나니까 제품이 너무 좋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나쁘지 않구나. 한 달 안에 감동을 느낀 거 미친 여자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람이면 그렇게 한 달 안에 갑자기 뭔가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달을 써보니까 이 정도면은 일단은 나쁘진 않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이 됐는데 11월 달이 됐는데 제가 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아메이에. 진짜 어떻게 보면 하고 났더니 그 500만 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500만 원 언제 다 회수하지?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게 뭐냐면은 생필품을 쓰는 일인데 그 500만 원이 제가 투자했다고 생각한 거야, 사실은. 근데 착각이었고 제가 경제관념이었고 개념이 없어서 투자라고 생각했던 일이지만 그 착각이 저한테 굉장히 잘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달에 이 500만 원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제가 좀 부담이 덜할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그 전 재산인데.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누군가한테 제품을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말했을까요? 저희 식구들.
가서 앵긴 거죠. 제가 막내거든요. 저희 남편도 막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집안에는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막내인데 제가 집이 대구인데 대구를 내려가서, 냄비 공장 사장인 저희 형부한테 냄비를 팔고. 냄비를 팔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한테 정수기를 팔고. 뭘 사달라고 그랬더니 한 4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겁나 식구들한테 막 팔았어요. 팔고 나서 이제 11월 달이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 달이 됐더니 어떻게 돼요? 더 팔 때가 있나요? 저는 24살에 결혼해서 대구에서 수원을 왔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시작했고, 사실은 이 사업 하면서 제가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들이 진짜 저희 식구들 외에는 원래 알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고 모두 다 제가 아메이를 결정하고 사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15%까지 온 식구들한테 다 팔 그 세월이 그게 딱 지나가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더 이상 팔 데가 없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이게 아는 사람한테 팔아서 되는 일은 아니구나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뭐라 그러죠? 사업 설명을 해라. 마케팅을 얘기해라. 제품과 마케팅이 동시에 굴러가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친 듯이 이제는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노트북이나 이런 거 아이패드나 이런 거 없이 뭘 했냐면 정말 이런 화이트보드를 들고 제가 그 시절 다녔던 데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사업 설명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친구의 동생의 어떤 날은 강원도 군부대에 가가지고 다방에 앉아가지고 남자들이 군인 한 가딱 있는 데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정말 물불 없이 사업 설명을 했더니 그달에 제가 1000만점이 됐어요. 1000만점이 됐어요. 너무 잘했죠.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했냐면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랑 같이 무언가를 광고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면서 제가 사업자를 찾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1년 10개월 정도 됐을 때 에메랄드가 됩니다. 너무 잘했죠. 정확하게 31에 이제 에메랄드가 됐더니 이제 이때부터 뭐가 있냐면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기고만장한 거죠. 하늘은 기고만장한 자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메이는 눈이 있어요. 아메이 눈이 있어요.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정말 온갖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해서 파트너들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심지어 저희 언니도 사업을 했는데 저희 언니는 대구까지 내려가서 제가 대판 쌓아가지고 탈퇴를 시키고 번호를 팔아 그러고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하고 났더니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이 성질로 안 되는구나.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하면서 제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던 세 번째 레그가 현재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고 원래 지금 파운더 수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원래 또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밑에서 나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이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또다시 그때부터 또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기 시작한 거죠. 사귀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러면 그 에메랄드를 싹 말아먹고 잘 말아먹고 부터 시작한 다시 한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좀 그때부터의 제가 사업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싹 말아먹고 났더니 이제 현실 점검된 거죠. 사람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사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안 게 뭐냐 하면은 한 명이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다. 성질 부리는 일이 아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어느 날 제가 막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저희 파트너 한 명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 때문에 힘들었고 지도 나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나도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만둔다는데 사실 하나도 안 섭섭한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만둬라 이런 마음이 막 들고 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러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그만둔단다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 사람이 그만둬도 괜찮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 좀 별로야.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그 정도 없겠어. 내가 다시 찾지. 거기에 고생하느니 새로운 사람이 나아.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 봐라. 이러더니 그 사람을 지금 상태로 놓고 보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네가 어느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앉아 있어. 어떠니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니 안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니 묻는 거예요.
후원하고 싶은 사람인 거야. 왠 줄 아세요? 1년 동안 내가 교육을 시켜놨거든. 1년 동안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이 있거든. 근데 지금의 그 모습은 어디엔가 내놨을 때는 후원하고 싶은 사람으로 모습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과거와 내 감정 때문에 그 모습이 안 보인 거지. 그러면 그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너 후원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면 누군가한테는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어. 어떡할 거니?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냐면은 여러분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미친년도 놓치면 안 돼요. 그 미친년이 어떤 역할을 하고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뭐냐 하면 내가 살짝 실수해서 아니면은 내가 잠깐 게을러서 내가 잠깐 한눈 팔다가 놓친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은 후원할 때 얼마나 걸렸어요? 그를 이 자리에 앉히는 데까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삐져서 아니면은 나랑 뭔가 안 맞아서 나가는 그 순간은 6개월도 안 걸리고 1년도 안 걸려요. 한 달 만에 나가버려요. 그러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요?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절대 나가는 속도는 들어오는 속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걸 없애야죠. 그래야 네트워크가 쌓입니다. 근데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고 또 찾고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보면 아는 사람이 많다는 명분하에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절대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소비자 하나 그죠? 사업자 한 분, 그 한 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시고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에머랄드 때 다 놓치고 났더니 그걸 알고 그때부터 한 명 정말 안 놓치기 시작했어요.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정 안에, 그 안 놓치는 과정 안에 누가 성장하냐면 제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좋은 리더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성장하는데 그 과정에 제가 한번 성장의 포인트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놓친 그분들로 그 파트너들, 그 소비자들 덕택에 제가 9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 9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그 해에 가족 여행으로 코타키나발루로 갔어요. 갔을 때 제가 19조와 같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뉴 다이아몬드 때. 그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오는 제가 더블을 가고 이렇게 계속 핀업을 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그런 파트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9년 다이아몬드 가는 동안에 정말 뼈를 깎는 성장을 했던 진짜 나를 좀 더 어떻게 성격을 죽이고 어떻게 내가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저는 그 9년이라는 생각 9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늦게 됐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됐더니 제 다이아몬드 네트워크가 마음에 들겠죠. 제가 마음에 드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지금 또 몇 년이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그 세월 동안 흐르면서 이제 그 파트너들이 한 분 한 분 다시 또 성장을 하게 됐죠.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드디어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됐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미친 듯한 노력을 한 핀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 그 10년 전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쌓여서 인쇄소득을 받겠다는 그 컨셉을 갖고, 개념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진짜 그거를 이해하고 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2년이라는 이 팬데믹 시간 속에 코로나 동안에 다들 누군가는 힘들다 그러고 누군가는 잘 된다 그러고 편차가 있죠. 편차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 2년을 어떻게 했나? 이 2년을 어떻게 했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딱
이제 터졌어요. 터지고 났더니 어떤 멘붕이냐면은 오프라인 미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프라인 미팅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아메이를 한 20년 정도, 19년 정도 했을 때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오프라인 미팅을 안 한 적이 없던 사람인데 없어진 거예요. 그 혼란스러움. 장난 아니죠. 근데 그때 저희 그룹에서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를 정말 일주일 만에 바로 세팅을 해요. 바로 세팅을 합니다. 바로 세팅을 하면서 그때도 저도 혼란스러워. 굳이 조금만 더 지나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스폰서님이 하시는 데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세팅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어설픈 이런 미팅이 시작됩니다. 줌 미팅 이런 것도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걸 했냐면은 방향성을 맞추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다 흩어져요. 그렇죠? 그 모여서 눈을 보면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줌으로 화면을 꺼놓고 뭘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방향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아직까지 코로나 시국이고 지금 이미 코로나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기회가 마지막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 사업에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인지 엑셀을 밟을 타이밍인지 한번 보세요. 어떤 타이밍입니까? 엑셀을 밟을 타이밍입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타이밍입니까? 코로나가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는 아닌 거죠. 저는 뭘 선택했냐면은 그래. 다 혼란스러운 이 시국이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기회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반복해서 우리는 엑셀을 밟을 때다. 지금은 성장할 타이밍이다. 성장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 엑셀을 밟자라고 이제 제가 먼저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 그룹 전체가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딱 결정을 하고 났더니 뭐가 발표났나? A65. 진짜 기름을 부어준 거죠. 뭐냐면 나 혼자 성장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힘든 타이밍인데 사실은 한국 아메이가 A65라는 정확한 목표를 줬잖아요. 한국 아메이가 A65라는 목표를 딱 줬더니 이거는 누구 하나도 나는 안 할래요 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목표를 줬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는 거죠. 그럼 제가 A65라는 게 딱 떨어지는 순간 아메이가 또 도와주는구나. 내가 뭔가 이들을 동기부여시키고 뭔가 끌고 갈 힘이 적을 수 있는데 아메이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네? 그죠? 한국 아메이가 동기부여를 시켜주네? 그럼 어떻게 해도 나는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야. 이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타이밍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려진 밥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온라인 미팅 시작되면서 일단은 성장해야겠다는 포인트를 맞추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도 줌을 개설하고 뭐 유튜브를 하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합니다. 저희 파트너들과 끊임없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저희 스폰서님과 이제 뭐 수석이상도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진짜 토 나올 만큼 회의를 했어요. 토 나올 만큼. 정말 어떨 때는 12시간씩, 8시간씩 토 나올 만큼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할 정도 토 나올 만큼 회의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뭐 했냐면 스폰서랑 제가 그렇게 고민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파트너를 하고 그걸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나 혼자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 하는 일이에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졌던 그 비전,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우리 파트너들과 공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다 셧다운이다, 애들 학교를 안 간다,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끊임없이 파트너들과 얘기했어요. 끊임없이. 뭐냐면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한 20년 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 하면은, 들어온 사람이 나가는 것도 쉽지만, 들어올 때는 어렵고 나가는 것도 쉽지만, 성장하는 거는 한순간인 것 같지만, 성장할 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오래 해서 쫙 힘을 들어 성장하잖아요.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어떤 지표든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지표가 있습니까? 훅 떨어지지, 보통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성장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제가 그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 그러면은 뭐냐면 성장이다. 성장이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냐면은 오프라인 미팅을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떤 오프라인? 인원에 맞는 오프라인. 팬데믹 상황에 맞는 오프라인. 1대2, 뭐 4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4명. 6명 이상 만나지 말아라, 6명.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1대1로 만나기 시작해요. 제가 정말 이 코로나 동안에 커피숍에 쓴 커피값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진짜 매일같이 한 명씩, 두 명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까지 계속 끊임없이 혼자 밥 먹는 시간 없이 계속 끊임없이. 왜냐하면 미팅을 못 하는데 이들과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들은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도 제가 저희 팀에서는 리더잖아요. 저희 팀에서는 제가 리더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 팀에서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고민하자, 내가 하자 해서 그렇게 1대1, 2대1 미팅을 무수하게 하기 시작해요. 하기 시작했더니 파트너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또 작년에 더블을 가는 동안에 5월 달에 제가 사고 잠깐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빗길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완전 통기부스. 2달 동안 통기부스라고 집에 있게 됩니다. 기부스를 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미치겠죠.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메이 죄송하지만 지금 뭐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드신 거 알지만 저는 이 상황이 이 시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부스를 하고 집에서 사업이 되네. 옛날 같으면 미팅도 못 나가고 미팅을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됐을 텐데 제가 그 깁스를 하고 뭘 하면 돼요? 줌으로 하면 되고 내가 못 나가니까 다 와라 우리 집에 우리 집으로 와라 매일같이 누가 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 2달 동안에도 하나도 사실은 사업이 흐트러짐 없이 다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9월 달에 9월 1일 더블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책에서 보죠. 엄청 책에서 보죠. 그리고 여기도 리더분 몇 분 계시는데 사업하면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죠. 내가 진짜 기회인가 생각을 하냐는 거죠.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IMF 때 아메이가 성장했고 금융위기 때 성장했고 뭐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사업 성장 곡선을 잘 보니까 제가 핀업을 할 때가 다 그때예요. 금융위기 때, 2000년대, 뭐 어떨 때 있잖아요. 외환위기 때, 이때 제가 있잖아요. 사업이 다 성장한 거야.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성장할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떨다, 이렇게 막 뭔가 멘붕 왔을 시절에 저희 시국에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이 성장할 타이밍이야. 잘 봐. 저희 스폰서님 그래프 엄청 잘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대박. 지금 성장하면 미친 성장이구나. 대박.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파트너들한테 하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2년이 지나서 사실은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도 오늘도 보니까 뭐 한국 아메에서 어떻게 성장했다 매출이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매출 지표가 성장 지표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작년에 더블을 가면서 이제 또 배운 것이죠. 어떤 핀이든 간에 핀은 도전하고 가는 동안에 배우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좀 배운 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배웠냐면은 제가 이제 더블을 가야 되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파트너들은 다 있는 상태인데 더블을 간다고 봤더니 이제 제가 뭐가 보이냐 하면은 그리고 제가 뎁스를 잘하고 그래 네트워크가 좀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에머랄드를 다 말아먹고 에머랄드가 다시 유지되는데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나서 한 5년 차? 부터 이제 유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뭐 다이아몬드 쭉 왔는데 사실은 그 에메랄드를 다시 유지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사실 제가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성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희 팀이. 10%든 5%든 뭐 20%든 계속 성장을 한 거예요. 제가 핀업을 안 했을 뿐이야.
핀업을 안 했을 뿐이야. 핀업은 안 했지만 계속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팀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 또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작년 핀을 더블로 도전하면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네트워크를 제대로 안 만들어놨네. 죄송해요. 제대로 안 만들어놨는 안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8그룹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고 나머지 팀들이 이제 점수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점수는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고 퍼스널들도 원래 있던 파트너들이에요. 파트너들인데 그냥 그분이 맨날 미팅을 나오고 천만점을 하기도 하고 뭐 다 자세가 좋으니까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뚜껑을 딱 열고 사업을 더블 간다고 딱 봤더니 성장하는 팀만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그 1000만점 12달 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1000만점 12달 하려고 사업을 하십니까? 그런 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달에 200이 평생 나오면 좋겠지만 좋다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은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더 성장하고 싶으시잖아.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멈춰있는 시간이 내가 핀업을 하는 시간보다 더 긴 거야. 내가 성장하는 시간보다. 근데 봤더니 그래도 나는 성장률이 좋았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성장하는 팀만 성장하는 거지. 나머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유지는 성장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나름대로 뎁스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는 뎁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뎁스가 잘하고 있었던 거야. 착각한 거죠, 내가. 뎁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가 다를까? 왜 누군가는 성장을 하고 핀업을 하고 누군가는 왜 핀업을 못할까를 제가 작년 한 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요. 진짜 미친 듯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서 제가 나름 저희 팀에서 답을 얻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팀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팀에서는 답을 얻은 건 뭐냐면은 성장하지 않는 리더를 보니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들과 내가 다시 상담을 하고 얘기하고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언어도 변한 게 없고 그가 쓰는 어휘, 언어도 변한 게 없고 그가 쓰는 어떤 표정이나 멘트나 사업 설명 방법이나 사업 설명할 때 하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파운더스 PT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갈 때까지 원래 가진 능력만 갖고 있구나. 이게 물컵이면 여기 내가 갖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리더가 되고 사업을 성장시키려면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그릇을 깨라. 그릇을 깨라. 안 깨고 이 끝까지 꽉 채워서 요거를 가지고 사업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능력이 괜찮으니까 파운더스 플래티늄 몇 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능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성장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깨야 되거든. 뭔가 그릇을 키우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져 있는 그들을 보게 돼요. 에메랄드는 성장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메랄드도 그 능력이 에메랄드까지 능력을 원래 가진 거야. 내 달란트가 원래 그 정도 달란트가 있는, 원래 좀 매력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에메랄드까지 한 거예요.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 에메랄드에서까지 딱 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에메랄드 가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근데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나 사업 설명 잘해. 제품 설명 잘해. 나 홈미팅 해. 나 매일 나가. 그게 사업의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스폰서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사업의 다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걸 알게 돼요.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그 사람의 매력이 다이아몬드 정도의 매력이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좋은 분 후원하면 혼자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갈 수 있어, 그분이. 근데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트너들이 성장이 필요하구나. 이 성장을 어떻게든 이분들이 본인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명 다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자,
너 굉장히 능력 있다. 당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다. 내가 보니까 최고다. 근데 이건 여기까지야. 끝이야. 여기까지가 끝이야. 이 사업 유지는 퇴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지는 퇴보입니다. 유지를 10년째 유지한다? 억지로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3% 10년째 소비자 관리해보세요.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다시 얘기하면서 성장 포인트를 잡게 돼요. 근데 그 성장 포인트가 어떤 건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근데 제가 했던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바닥부터 다시, 내가 내 바닥이 좋았던 거야. 그 좋았던 바닥이지만, 다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성장의 포인트를 잡아서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에머랄 되겠네. 제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에머랄 되겠네. 평생 파운더 스피치겠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그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아메를 하면서 22년 동안 하면서 사실 제가 맨날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남편하고 앉아서 제가 하는 말이, 여보, 나도 하는데 저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보고 돈 한 번도 안 벌어봤습니다. 고스펙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스피치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하니까 하는 거지, 세상 제일 싫은 게 이거예요. 굉장히 낯을 가려요. 그리고 내가 낯선 사람 만나고 너무 싫어하고, 굉장히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그래요. 오로지 저는 혼자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힐링이야. 근데 그랬던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는데 왜 저렇게 학벌 좋고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능력 있는 저분이 왜, 제가 계속 그걸 반문했는데 그 답을 제가 안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제가 올해 또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또 변해, 또 성장해야 되는구나. 또 성장해야 되는구나, 안 거죠. 근데 제가 매년 제가 뭘 알았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사업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할 때는 그걸 제가 개념 정리를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작년에, 이렇게 뭔가 핀업을 하고 사업이 잘 되려면 성장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뭘 한지를 알건 거예요. 저는, 제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주제 파악. 그리고 제 네트워크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합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그거를 정말 저희 남편이랑 눈물 나도록 얘기해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되겠지. 세상에 잘 되겠지가 어디 있어요.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러다 보면 되겠지.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랑 맨날 싸우면서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일 있나요? 누구 하나가 참아야 잘 살잖아. 똑같아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책을 열심히 읽고, 많이는 아니지만, 하나를 읽으면 또 읽고, 또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많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 파트너들이, 원래 저희 팀의 화두는 그겁니다. 성장하자.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가장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너를 알아라. 네 자세를 알아라. 나를 알자. 내 자세를 알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자. 내 네트워크 상황이 진짜로 이게 브론즈 빌더 네트워크인지, 진짜 리얼 브론즈 빌더 네트워크인지, 리얼 SP 네트워크인지, 정말 리얼 내가 MRR 네트워크인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죠. 내 힘이 몇 프로가 들어가고 그들의 힘이 몇 프로가 들어갔는지, 내가 힘을 뺐을 때 그 MRR 네트워크 유지될 수 있는지. 제가 힘을 뺀다고 생각했더니 유지 못할 파트너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제가 리얼 더블이 아닌 거예요. 리얼 더블이.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한 노하우 이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노하우 없는데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년 사업을 하면서 진짜 애만 키우고 아무것도 안 했던 제가 이 사업을 22년을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떤 게 마음에 드냐면 너무 많이 내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을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작년보다 조금 낫네. 작년보다 내가 조금 낫네.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국아메에서 하는 뭐 저스트의 세미나에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강도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매년 조금씩 세지는 게 느껴져요. 세지는 게. 그 세지다는 거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말을 세게 하고 일의 양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의 양은 기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사업 설명하고 제품 설명하고 하지 않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제가 뭐가 세지냐, 제 확신과 그 다음에 제가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뭔가가 느낌 아시겠어요? 느낌. 그 힘이 내가 세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우리 파트너들도 같이 세지면 정말 최강 어벤져스 파워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주인이 누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코로나니까 한국 아메가 이러니까 우리 요새 미팅을 못하니까 상황 다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과 제 상황이 다 똑같아요. 다 유튜브로 하고 줌으로 하고 다 코로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에너지를 미친 듯이 내려고 그죠? 용을 쓰는 거거든요. 뭐 잘 돼서 하겠어요? 근데 용을 쓰는데 그걸 한번 내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내 강도가 세져서 거기서 또 시작하고 저는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아메를 해서 잘 살겠다면서요. 그렇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숙제가 덜 끝났습니다. 어떤 숙제가 덜 끝냐면은 돈은 월 1,000만 원도 번다고 알고 시작했지만 주 1,000만 원 이상 들어와요. 지금 들어와. 근데 제가 뭐가 보이냐면은 저랑 같이 하는 그들,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그들의 꿈이 있잖아요. 잘 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내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한국아메가 책임져요? 아니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후원한 파트너가 없다?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남편한테 약속했고, 아내한테 약속했고, 아이들한테 약속했잖아. 그럼 책임을 져야지. 근데 그 숙제가 아직까지 제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제가 저번부터 스피치를 한번 와달라 하신 부탁을 받았지만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못 왔고, 어땠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 이거 잘난 척 할 게 아니라 나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나 너무 바쁜데 마음이 내 마음 뭐냐면 막 정말 너무 바쁘고 나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우리 팀들을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뭘 딴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도 그래, 더블인데 그렇게 해요? 더블인데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근데 네가 사업을 모르는구나.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냐. 내가 이렇게 조금만 용 쓰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 대박이지 않아요? 지금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야? 50억 남편이랑 내가 뭐 하겠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바뀌는 게 보이고, 저는 요새 사업이 하던 중에 세상 제일 재밌습니다. 제일 재밌습니다. 이 재밌는 사업 한 5년만 미친 듯이 더 하려고요. 그러면 진짜 아메이로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가난의 대가 끊어집니다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고 저희 팀이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함께 이 마지막 기회,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앉아서 줌으로 그리고 어디 못 가진 그녀를 만날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요즘에 성장하는 팀들이 지방팀들이 엄청 성장해요. 왠 줄 아세요? 못 보던 스폰서를 줌으로 맨날 보거든. 맨날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전국이 다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든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숫자를 확 늘릴 수 있어요. 훨씬 더 늘리셔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A65에 다 같이 크루즈에서 그때 기회 잡았잖아. 대박이지 않냐? 나는 잡았잖아.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내가